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교호 선생님 나와주셨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유니폼이 평소에 입던 치료복이 아닌데요? 가운 입은 모습 처음 봬요.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주임치료사 이기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나온 이유는 곧 말씀드릴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오스테오파시 의학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실 우리 이교호 선생님은요, 일반 물리치료사 면허증만이 아니라요, 한 가지 자격증을 더 가지고 있답니다. DO. 그러니까 디플로메이트 오브 오스테오파시라고 해서 오스테오파시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국제 오스테오파시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오스테오파시 의대 혹은 의학회를 졸업하면 미국에서는 닥터 오브 오스테오파시, 유럽과 그 외의 나라에선 디플로마 오브 오스테오파시 또는 디플로메이트 오브 오스테오파시 학위를 수여받습니다. 둘 다 같은 학위인데 특별히 미국에선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닥터라는 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파시 의사들은 DO라고 부르고요. 또 치과 의사를 덴티스트라고 부르듯이 오스테오파시 의사는 오스테오파스라고 부릅니다. 네, 멋진데요. 자, 그럼 오스테오파시 의학에 대한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오스테오파시 의학은 미국에서 시작된 의학으로 어떤 하나의 증상보다는 인체를 전인적으로 바라보는 완전한 체계를 가진 의학으로 모든 도수의학의 뿌리가 되는 학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3대체, 혈액, 림프액, 뇌척수액과 신경계통, 체성신경이나 자율신경 등의 흐름이 몸의 구조와 움직임에 의존한다는 것이 오스테오파시 의학의 기본적인 관점인데요. 몸의 구조와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면 3대체액의 순환과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결국엔 통증이나 질병 등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치료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손을 이용하여 무너진 신체의 구조와 움직임을 회복시켜주면 신체의 체액의 흐름과 신경계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래의 흐름을 되찾아주고 자연적으로 질병이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의학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오스테오파시 의사는 도수치료를 주치료로 활용하는 의사,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환을 질병이라는 한 부분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건강까지도 체크해서 전인적으로 파악한다는 점, 또 신체 스스로의 조절력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한의학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스테오파시 치료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보통의 근골격계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움직임이 제한된 관절을 움직이게 도와주고 근육도 풀어주고 필요에 따라 운동치료도 적용하여 체형도 교정합니다. 그런데 오스테오파시 의사의 치료는 같은 치료 기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3대 체액의 흐름과 신경의 전달을 원활히 하는 것에 집중하여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부류의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통해 보시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와 같은 근골격계 치료 외에도 산부인과 환자로 산전통증, 산후요실금, 갱년기 증상, 그리고 이비인후과 환자로 중이염 치료, 체성이명, 소아과로 영아사두증, 정신건강의학과의 만성중통 환자의 우울증, 흉부외과 관상동맥 우회술 후 관리 등 여러 방면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합니다. 해당 전문의 선생님들을 만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고 그 외 여러 치료법들을 적절하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임상적으로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약으로 몸의 내부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도 훌륭한 치료지만 몸 자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자, 우리가 흔히 도수하면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적인 문제만을 다룬다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과 또 정신과 영역까지도 다룬다고 하니까 정말 저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 공황장애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공황장애 하면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뤄지는 질환입니다. 상태에 따라 복약 지도를 받고 꽤 오랫동안 약을 드셔야 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자분들의 몸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나 공황장애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세가 무너져 있겠죠. 또 그런 구부정한 자세는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목과 등 근육의 긴장도 꽤 높습니다. 어느 환자분들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자율신경계를 조율해주는 도수치료, 그로 인해 호흡을 잘할 수 있는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어
몸이 편안하니 마음도 편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신체 증상을 진단 그리고 치료할 때 정신적인 요인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려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심신증이라고 해서 정신과 육체는 그 증상을 서로 주고받죠. 한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접근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기질상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지칠 줄 모르고 몸을 혹사하시는 경우 등, 자, 이런 경우를 한의학에서 기울이나 기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면신경 마비와 같은 질환만 보더라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스트레스가 인자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오스테오파시 도수 치료를 통해 자율신경계 조율과 안면 림프순환 치료를 병행해주면 좋겠죠. 그 외에도 전신 마취 또는 복부 수술 후 장 운동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오스테오파시 내장기 도수 치료라든지 자율신경 조율, 그리고 전신 마취의 경우엔 특히 폐가 또 쪼그라들기 때문에 신경 반사로 인해서 흉추와 흉곽, 횡격막이 뻣뻣하진 않은지 호흡과 관련된 기능적인 치료도 함께 병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멀리 지방에서 이기호 선생님에게 오스테오파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신 암 환자분들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난치성 질환이나 소모성 질환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난 암 환자분들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후 후유증으로 인해 몸의 기력이 굉장히 떨어져 계신 경우들이었습니다. 몸의 기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이라든지 등 쪽, 그 외에 사지관절의 저림과 뻣뻣함 등 다양하게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나셨는데요. 일단은 체액의 순환을 목적으로 오스테오파시 치료 방법 중에 뇌척수액 순환 치료, 그리고 혈액 순환 치료, 림프 순환 치료, 내장기 도수 치료 등을 해주면서 불편한 근골격계 증상을 먼저 완화하면서 동시에 기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치료해드렸습니다. 이후에 기력을 되찾으시면서 운동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면 2차적인 목표를 위해 운동 재활까지 병행하도록 연결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다리가 심하게 부었던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반대쪽 다리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부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리의 부종을 짜는 데 집중하겠지만 오스테오파시를 공부한 덕분으로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복부 유미조 림프절에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지를 치료하지 않고 우선 복부 쪽에 있는 림프 펌프 치료법을 사용해서 치료하고 다리를 가볍게 관절을 움직여 주었더니 3일 만에 다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케이스도 지금 기억이 선명합니다. 네, 이기호 선생님은 특별히 외국인 환자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오스테오파시와 연관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특정 상황에서 오스테오파시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 저희 협회를 통해 저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영국인 임산부 환자분께서 산전 골반 통증이 심해서 저를 찾아오셔서 치료를 받으셨고, 뱃속의 아기가 클수록 다리도 많이 붓고 힘이 많이 들다 보니 출산하기 전까지 골반 통증 치료와 하지의 순환을 돕는 치료를 받고 순산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 러시아 5세 아이의 경우도 있는데요. 정밀 검사 후 언어 재활도 받고 있지만 혀의 움직임 회복과 정상 발달을 위해 몸 자체에 기능적인 문제는 없는지 평가해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두개골과 목의 긴장이 높은 상태를 확인하게 됐고, 혀의 움직임을 계속 체크하면서 목과 두개골 긴장을 풀어주는 치료를 현재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어느 장애부터 항암 치료 후유증까지 그 치료 범위가 정말 광범위한데요. 케이스 소개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구체적인 오스테오파시 치료 과정을 소개해 주시면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제가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데요.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